자, 그럼 이제 릴레이션의 공식적인 수학적인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초중 고등학교 때 이미 많이 배우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초중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이런 식의 된 그림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어떤 A라고 하는 집합이 있고 여기 어떤 B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의 이 원소하고 얘가 짝을 이루고 대응되고 이 원소하고 얘가 짝을 이루고 이렇게 짝을 이루고 이렇게 짝을 이루고 이 두 집합의 원소가 어떻게 대응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 두 집합 사이에 대응되는 관계, 두 집합 사이에 존재하는 릴레이션을 표시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버지들에 대한 집합이 있고 여기 예를 들어서 아들에 대한 집합이 있다고 칩시다. 조금 이상하네요. 네. 이쪽이 아버지가 돼야 되겠네요. 자,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 사람이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짝을 지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현재 뭐 우리 학교 내지는 현재 뭐 우리 동네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부자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네, 수학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부자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버지 집합이 있고 아들 집합이 있는데 그 아버지 집합과 아들 집합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쭉 짝지어 놓은 것, 이것이 부자 관계다. 이렇게 수학적으로는 얘기합니다. 요거를 요인으로 할 수도 있지만,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B, C, D, 여기가 예를 들어서 P1, P2, P3, 요거를 A하고 P1이 짝을 이루고 B하고 P1이 짝을 이루고 C하고 P2가 짝을 이루고 D하고 P3가 짝을 이루고 A의 아버지는 P1이고 B의 아버지도 P1이고 C의 아버지는 P2, D의 아버지는 P3, 이런 식으로 요 짝들을 이렇게 쭉 모아놓은 요 집합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페어들, 짝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기호로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표입니다. 자, 여기 아들이고 여기 아버지가 있는데 A의 아버지는 P1, B의 아버지는 P2, C의 아버지는 P2, 여기 P1이네. D의 아버지는 P3. 이렇게 요점을 이렇게 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처럼 보이지만 이 표는 뭐를 나타낸 거냐면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이 두 집합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표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로 표현되어 있으나 이 표는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릴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릴레이션은 서로 다른 집합들 사이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에는 아들 집합, 아버지 집합이라고 하는 이 집합들 사이의 관계를 갖는 원소들이, 관계를 갖는 것들이 이렇게 그 짝들이 표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릴레이션에는 관계되는 집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제에서는 아들 집합, 아버지 집합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죠. 지금은 이제 둘 간의 관계지만 여러 집합들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여러 집합들 사이의 관계가 동시에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열을 하면 그래서 표처럼 보이지만 수학에서의 릴레이션을 표현한 것이고, 이 릴레이션의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릴레이션이 나타내는 집합들, 이 집합의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집합의 이름. 그래서 이런 집합들 사이의 관계다. 그래서 여기 이제 스키마의 이름이 앞에 오고 애트리뷰트 이름들이 이렇게 쭉 온 이 애트리뷰트 이름들의 모임, 이것이 릴레이션이다. 이 각각의 요 집합의 이름이 애트리뷰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객, 커스터머라고 하는 집합이 있습니다. 이 집합은 이 관계는 커스터머 아이디라는 집합과 커스터머 네임이라는 집합과 어드레스라는 집합과 폰 넘버라고 하는 요 집합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요 릴레이션에 관계되는 집합의 이름들이 이렇게 쭉 있네요. 이 집합의 이름의 모임이 이 릴레이션의 스키마입니다. 요 각각의 릴레이션의 이름을 애트리뷰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애트리뷰트에는, 즉 각 열에는 뭐가 있어요? 이 열은 어떤 집합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 속성들은 그 속성에 대응되는, 그 속성에 해당하는 집합이 있습니다. 이 집합을 도메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은 값의 집합입니다. 즉 그 속성, 그 열에 올 수 있는 어떤 유효한 값의 집합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커스텀 아이디 같은 이 열은 6자리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이다. 그러면 이제 이 커스텀 아이디 이 열에 올 수 있는 값의 원소, 이것은 뭐의 집합이냐 하면 6자리 숫자. 어쨌거나 각 열마다 어떤 그 열에 해당하는 집합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릴레이션은 집합들 사이의 관계니까. 그래서 각 열을 애트리뷰트라고 하고, 이 애트리뷰트는 어떤 집합을 표시하는 겁니다. 즉 그 열에 대응되는 어떤 집합이 있다. 이것을 그 애트리뷰트의 도메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터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집합, 그 열의 애트리뷰트의 도메인의 집합의 어떤 원소들, 그 원소들의 값들을 일정한 순서로 나타낸 값의 짝이죠. 값의 짝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삼각괄호로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 릴레이션에 보면 커스터머 아이디의 요 값을 갖고, 이름의 요 값을 갖고, 주소의 요 값을 갖고,
전화번호에 요 값을 갖는 요 값의 짝이 하나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예, 요 짝을 이제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한 거죠. 요 각각은 그 해당하는 열의 도메인에 있는 값의 원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소의 짝이 하나의 터플입니다. 이 터플이라는 것은 페어, 짝이라는 말하고 동의어입니다. 예, 영어로 터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페어라고 하면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한테 친숙할 텐데 터플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플이라고 하는 것은 예, 값의 짝인데 각각의 값은 그 열의 애트리뷰트에 해당하는 도메인의 원소, 그 도메인에서 나온 값들의 짝입니다. 그러면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터플들의 집합입니다. 터플들의 집합이고 각 터플은 각각의 열의 값의 짝, 각각의 열의 값의 짝. 요게 이제 터플이고 그 터플의 모임이 릴레이션, 그 터플의 집합이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메인은 릴레이션이 집합들 사이의 관계니까 그죠? 예. 그 열에 해당하는 어떤 값의 집합, 이게 도메인이죠. 그 열에 올 수 있는 유용한 값의 집합, 이게 도메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전화번호라고 하는 게 있네요. 이 미국 전화번호는 10자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요. 예. 이 10자리의 번호로 이루어져 있는 것, 그 집합, 요게 이제 이 애트리뷰트, 이 집합의 도메인이 되는 겁니다. 이 애트리뷰트의 도메인이 됩니다. 이 도메인은 컴퓨터적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 열의 데이터 타입에 보통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따로 집합으로 정의를 옛날에는 했는데 SQL에서는 그 열의 타입으로 그 도메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날짜는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의 나이는 뭐 정수형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타입 또는 형식, 데이터의 타입 또는 형식, 이게 도메인으로 보통 정의가 됩니다. 릴레이션의 열, 애트리뷰트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애트리뷰트에 대응되는 어떤 집합이 있다 그랬죠. 그 집합을 도메인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도메인이 그 릴레이션에 수행하는 역할을 표시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수값의 집합이 있어요. 이 집합을 나이라고 하는 열에서는 이 집합을 나이라고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키라고 하는 열이 있다고 칩시다. 키가 실수값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정수값을 갖도록 우리가 제한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키라고 하는 이 열은 이 도메인을 키라고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각 열마다 어떤 대응되는 집합이 있는데, 도메인이 있는데, 이 열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집합이 그 릴레이션에서 하는 역할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날짜라고 하는 도메인이 있는데 날짜를 표시해주는 집합이에요. 근데 어떤 테이블에서는 인보이스 데이트도 날짜 도메인이죠. 인보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청구, 돈 이만큼의 금액에 해당이 된다, 뭐 이런 청구하는 걸 인보이스라고 하는데, 청구한 날짜, 그 다음에 청구를 하게 되면 고객이 나중에 돈을 지불했겠죠. 지불한 날짜,
이 둘 다 날짜라는 도메인을 갖지만 얘는 청구 날짜고 얘는 지불 날짜고, 그래서 요 애트리뷰트 이름들이 그 도메인이 이 릴레이션에서 하는 역할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자, 지금껏 보시면 릴레이션에 대한 정의가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 거기에 애트리뷰트, 그리고 그 애트리뷰트에는 도메인이 있다. 그리고 터플이라고 하는 것의 수학적 정의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지금 이제 수학적 의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릴레이션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태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테이블에 지금 학생 데이터들이 이렇게 지금 있는데,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의 리스트죠. 작년에는 다른 학생들이 들어있었겠죠. 내년에는 다른 학생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테이블에 있는 요 행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테이블의 현재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요 테이블에 있는 요 현재의 값을 이 릴레이션의 현재 상태, 릴레이션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현재 그 테이블에 존재하는, 보유하고 있는 터플들의 집합을 이제 릴레이션의 상태라고 하고, 이 현재 상태는 여기에 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종류들 중에, 여기 올 수 있는, 이 열에 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값들 중에 일부 값이 여기 나타나 있는 거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값들 중에 일부겠죠. 그렇게 되면 이 릴레이션에 올 수 있는 이 터플의 짝들은 이 각각의 집합에 오는 원소들의 카테이션 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합에 원소가 있는데 이 원소들 사이에 짝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짝, 모든 가능한 페어, 이걸 카테이션 곱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도메인이 애트리뷰트가 3개가 있다 그러면 이 3개의 원소들을 짝지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짝, 그걸 카테이션 곱이라고 합니다. 이 카테이션 곱이 모든 가능한 터플의 페어인데 그 중에 일부분이 현재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릴레이션의 상태라는 것은 이 도메인들의 카테이션 곱의 부분 집합이 들어있는 것이다. 네, 예를 들어서 커스터머 네임이라고 하는 요 열이 길이가 최대 25글자인 문자열이다. 그러면 25글자의 이내의 문자열은 다 여기에 이미 다 올 수 있는 거죠. 그 25개 이하짜리의 문자열의 집합, 그게 바로 이 열의 도메인이고, 예, 그래서 이 커스터머 네임의 도메인이라는 것은 캐릭터 25글자, 여기 앞에 VAR은 variable, 가변 길이라는 뜻입니다. 가변 길이. 예. 25개가 항상 오는 것이 아니라 짧은 것도 있고 25개 이하의 다양한 길이가 온다라고 해서 variable 캐릭터. 예, 그래서 바로 요 열의 도메인은 요 타입이다. 그리고 요 커스터머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타입, 요 도메인의 이 테이블에서의 역할을 나타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공식적인 릴레이션의 개념들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공식적으로 설명한 이 개념을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자, 릴레이션의 스키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키마의 이름이 있고 그 스키마를 구성하고 있는 집합의 이름, 즉 애트리뷰트 이름들이 모여서 이 릴레이션의 스키마가 됩니다. 요 small r이라고 하는 것은 릴레이션의 상태, 즉 현재 그 테이블에 있는 행들의 집합입니다.
현재 요 스키마의 현재 릴레이션의 상태, 현재 터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애트리뷰트의 도메인들, 각각의 도메인이라는 것은 집합이죠. 그 집합들의 카테이션 곱들, 그러면 모든 가능한 짝이 나오죠. 그 모든 가능한 짝 중에 일부분으로 현재 존재하는 행들의 모임, 이것이 릴레이션의 상태. 그래서 이것을 릴레이션의 스키마라고 하는 거고요. 각각의 애트리뷰트들은 애트리뷰트, 스몰 r은 상태. 그래서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은 터플들의 집합입니다. 행들의 집합이에요. 릴레이션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현재 터플들의 집합을 말한다. 각 터플들은 요 값들의 짝을 얘기합니다. 요 각각의 짝은 해당되는 애트리뷰트의 도메인의 값들의 짝들이죠.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애트리뷰트의 값, 얘는 두 번째 애트리뷰트의 값. 그래서 그 첫 번째 애트리뷰트의 도메인에 해당하는 값의 원소, 두 번째 애트리뷰트의 도메인에 해당하는 원소. 그래서 각각의 애트리뷰트의 도메인에 해당하는 원소들의 짝, 이게 터플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릴레이션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두 개의 애트리뷰트로 이루어져 있네요. 이 애트리뷰트의 도메인은 어떤 집합입니다. 여기 0, 1이라고 해봅시다. 이 집합도, 이 애트리뷰트도 어떤 집합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집합이라고 해봅시다. 예, 두 도메인, 두 집합의 카테이션 곱을 한다는 얘기는 얘들의 만들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짝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0하고 이렇게 3개, 1하고 3개 이렇게 짝이 만들어지겠죠. 릴레이션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 짝 중에 일부분이 현재 행으로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현재 이렇게 3개의 짝으로 이루어져 있다, 3개 행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요게 이제 이 릴레이션의 현재 상태이고, 얘는 이 카테이션 곱들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자, 요약을 해보면 릴레이션은 인포멀하게는 표로 표현한다. 근데 포멀하게는 그것을 집합의 릴레이션이라고 한다. 이 릴레이션은, 표는 여러 열들이 있을 텐데 이 열을 애트리뷰트라고 하고, 이 열의 이름을 애트리뷰트 이름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각 열에 올 수 있는, 그 열에 올 수 있는 유효한 값들이 있어요. 그 유효한 값들의 범위를 도메인이다 이렇게 부르죠. 표의 행을 터플이라고 부릅니다. 릴레이션의 데피니션, 이 릴레이션이 어떤 릴레이션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표의 제목 부분이 바로 그 표의 정의, 그 표의 틀이죠. 표의 제목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릴레이션의 스키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표에 실제로 채워진 행이 있죠. 제목 부분이 아니라 그 제목 부분의 아래에 있는 실제 값들의 행들이 있죠. 이것을 릴레이션의 상태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릴레이션의 포멀한 정의와 인포멀한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번 동영상 강의를 마치고 이어서 나머지 릴레이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